자, 근데 진도라고 해봤자 어차피 그 도형의 이동 쪽은 너네가 이제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 관련해서는 뭐 공식 같은 거를 모르는 게 없을 거예요, 사실. 그지? 뭐 평행이동은 뭐 점을 평행이동을 하면 더하고 함수를 평행이동하면 빼고 대칭이동은 x축 대칭이면 마이너스 x가 아니라 마이너스 y를 놓고 뭐 y축 대칭이면 하고 다 알 거야, 공식을. 알겠지? 오케이? 근데 좀 그거를 넘어서서 함수에 대한 전반적인 뭐라 그래야 되지? 함수론? 너네가 알고 있는 함수를 바탕으로 그거를 확장해 나가는 스킬들을 좀 알려주려고 해요, 오늘. 알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내가 아까 방금 살짝 언급을 했지만 그래도 그 동영상 자료로 남겨놔야 되는 거는 뭐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설명만 할게. 알겠지? 자, 일단 안녕. 다행. 그래도 4시쯤 온다고 했더니 좀 일찍 왔네. 다행이에요. 오케이. 이 순간부터 내가 동영상을 끌 때까지 펜을 들고 있다. 그러면 진짜로 찢을 거라고. 알겠지? 수업을 열심히 들어봐요. 자, 평행이동. 평행이동은 쉬워. 그지? 우리가 그냥 어떤 모양, 봐봐.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얘네가 지금 이렇게 평행이동 되는 걸로 모양이 바뀌나? 안 바뀌지? 그냥 그 모양 그대로 x축과 y축이라는 그 고정된 그 축 상에서의 위치만 바뀌는 것뿐 평행이동은 모양은 바뀌지 않아. 맞지? 오케이. 자, 평행이동이라는 건 우리가 점이 a, b라는 애가 있을 때 얘를 이제 평행이동을 한다. 어떻게?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렇게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바뀌죠? 점을 평행이동하는 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b 더하기 q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더하면 된다. 맞지? 오케이. 그리고 어떤 fx, y는 0이라는 이런 함수가 있어. 자, fx, y는 0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거가 좀 안 익숙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뭔 느낌인지는 알지?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y는 뭐 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런 함수가 있다 라고 하면은 그냥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는 0 이런 식으로 0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왼쪽으로 넘겼다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fx, y다. 알겠지?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얘는 평행이동을 진행하면 어떻게 바뀌죠? 얘도 마찬가지로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렇게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얘는 반대로 x 대신에 x 마이너스 p를 넣고 y 대신에 y 마이너스 q를 넣는다. 요거는 다들 아는 내용이잖아, 그지? 오케이. 그리고 대칭이동도 한번 살펴볼게요. 대칭이동. 대칭이동은 모양이 바뀌나? 이게 좀 표현이 좀 애매해. 봐봐. 모양이 바뀐다라는 거. 봐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이렇게 있어. 너네 그거 있잖아. 실제로 남이 나를 보는 얼굴이랑 내가 거울을 볼 때 얼굴이랑 다르다는 거 알지? 맞지? 거울은 실제로 내가 얘가 이렇게 대칭돼서 보이는 거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내가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지금 왼쪽 눈을 이렇게 감고 있으면 너네는 오른쪽 눈을 감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지? 아니지. 씨발 맞나? 오른쪽 눈을 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오케이. 씨발 그럼 똑같잖아. 뭐지? 어쨌든 반대의 모습을 보고 있다고. 오케이. 자, 하여튼 이 모양이 바뀐다라는 게 내가 얼굴이 바뀌었어? 그런 건 아니죠. 근데 막 약간 인스타 필터 막 이런 거 중에 막 얼굴 길이를 뭐 2배 늘린다. 뭐 이러면 얼굴이 실제로 모양이 바뀌는 거잖아, 그지? 그 모양이 바뀐다 해서 나는 대칭이동은 사실상 그 모양 자체가 변한다고는 난 얘기를 안 해. 알겠지? 왜냐면 너네 그런 표현 많이 봤잖아. 문제 풀 때 대칭이동 되거나 평행이동에서 모양이 완전 겹치는 경우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지, 그지? 내가 이렇게 뒤집어져도 다시 뒤집어 놓으면 다시 모양이 이렇게 겹쳐진다고, 그지? 오케이? 나는 대칭이동은 모양이 바뀐다고는 안 해요. 알겠지? 자, 이때 대칭이동에서 우리가 x축 대칭이라는 게 있고 y축 대칭이라는 게 있고 뭐가 있어? 원점 대칭이라는 게 있고요. y는 x 대칭이라는 게 있고 y는 마이너스 x 대칭까지 한번 보자. 오케이? 여기까지. 얘는 사실 자 평행이동은 점과 점을 평행이동하는 거랑
함수에서 함수로 표현하는 거랑 약간 달라.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지? 오케이? 근데 X축 대칭 이런 대칭 이동들은 전부 다 점이랑 함수랑 똑같이 움직여. 알겠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면 원래 fx, y는 0 요거였어. 얘가 어떻게 바뀌지? x축 대칭이면 여기 봐봐. x축, x에 대한 여기 있는 요 알파벳이 아닌 요 y가 바뀐다. 요거 다 알고 있죠? 이렇게 실제로 너네가 나중에 그 미적분, 기하, 그리고 확률 같은 게 요거 세 가지 선택 과목 중에 어쨌든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 나중에 기하를 가면요 3차원에서의 대칭 이동도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점이 A, B, C야.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이동을 하고 싶대. 그러면 X라는 알파벳 제외하고 나머지가 뭐야? Y축과 Z축이잖아. 그래서 얘를 X축 대칭 이동을 하면 A, B, C가 되고 막 이래요. X가 아닌 다른 알파벳들이 마이너스가 붙여진다. 뭐 이런 식으로. 요거는 뭐 여담이고. Y축 대칭도 그럼 마찬가지로 fx, y는 0이었던 애가 어떻게 바뀌니? 얘는 y가 아닌 다른 문자 즉 x가 이렇게 바뀐다 라고 되는 거고 원점 대칭은 f x, y는 0 이렇게 마이너스가 둘 다 붙는다. yx 대칭은 어떻게 바뀌었죠? y랑 x랑 이렇게 위치가 아예 바뀌었고 yx 대칭 너네 그 수학하 다 한 사람들 입장에서 뭐 역함수를 만드는 방법하고 뭐 이런 것도 배웠잖아, 그치? 오케이. 이런 내용도 있었고 y는 마이너스 x 대칭은 어떻게 하냐면 요거는 그냥 알아봐도 되고 몰라도 됨. 알겠지? yx 대칭한 다음에 원점 대칭한다. 알겠지? 위치로 바뀌고 보도 다 바뀐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지? 오케이. 여기서 대칭이동 빨리 왔네. 뭐야? 누구야? 아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맞나요? 틀리진 않을걸? 고일 맞나요? 보일이지. 종 학생? 네. 그래, 들어오세요. 요거를 받으시고. 아, 나를 처음 보는구나. 사실 나도 너 처음 봐. 이런 걸 몰랐잖아. 그래, 오케이. 그 카메라 때문에 보일까, 너가? 네. 카메라 때문에 보일까? 좀, 이쪽으로 와봐. 하여튼 대칭 이동 관련해서는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알겠지? 자, 근데 여기서 이거 지울게요. 괜찮지? 뭐 다 아는 내용이잖아, 그치? 여기서 나는 도형의 이동 중에 너희들이 들으면 조금 생소할 만한 대칭 이동을 하나 더 설명을 드리려고 했어. 실수배라는 뭐 도형의 이동 들어본 적 있나요? 실수배? 들어본 적 없을 거야. 왜냐면 나만 쓰는 이동이거든. 근데 이게 졸라 유용해. 알겠지?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 봐봐. 너네 실수배라는 거는 원래 봐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자. A, B라는 애가 어떻게 된 거냐면 KA, KB 이런 식으로 실수를 이렇게 곱했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야. 알겠니?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함수를 실수배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줄게. 봐봐. 여기에 y는 x제곱이라는 이런 2차 함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y는 4x제곱이라는 이런 2차 함수도 있어. 오케이? 자, 얘네는 y는 4x제곱과 y는 x제곱 어떤 차이지? x제곱 앞에 4가 있고 없고 요거 차이야, 그지? 오케이? 나는 요 함수들이 대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오케이? 자, 보면 봐봐. 얘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원래 y는 x제곱이었던 애가 y는 전체 2x의 전체 제곱이 돼서 x 대신 2x를 대입했다고 볼 수 있어. 자, 끝? 오케이? 그리고 y는 x제곱이었던 애가 사실은 4분의 1 y는 x제곱 이렇게 됐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그치? 이 말은 뭐냐면 y 대신 4분의 1 y를 대입했다. 이렇게 보는 거야. 알겠지?
얘네가 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봐봐. 얘네는 요걸 한번 볼까? y는 1을 기준으로 얘네는 같은 y 값을 가질 때 x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볼게. 봐봐. 얘는 y가 1이면 x는 몇이지? 1. 얘는 y가 1이야. 그럼 x는 2분의 1이죠. 맞아? 오케이. 이렇게 되죠. 그지? 그리고 또 여기 y는 4라는 놈을 한번 또 붙여보자. y는 4. 이렇게 되면 얘는 x가 몇이어야 y가 4야? 2죠? 얘는 x가 몇이어야 y가 x가 1이어야 되지. 그치? 뭔 말인지 알겠어? 얘네가 어떤 차이냐면 봐봐. 같은 y 값을 붙여봤을 때 얘는 2분의 1 그리고 같은 y 값을 넣었을 때 얘는 1, 얘는 2. 2배가 됐다. 이거 보이니? 오케이? 나는 얘를 이렇게 표현해. 원래 y는 x 제곱이었던 요 놈을 x축 방향으로 2분의 1배 찌그러뜨렸다. 줄어들었다. 축소가 됐다. 실수배가 됐다. 오케이? 요거 납득됩니까? 그럼 봐봐. 얘네는 x 길이가 줄어들었어. 그럼 내가 x를 변형했기 때문에 얘네가 x가 이렇게 쪼그러든 거잖아. 나는 x를 어떻게 변화했죠? x 대신 2x를 대입했어. 원래 y는 x 제곱이었던 요 놈한테 x 대신에 2x를 대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바뀌었어? 얘가 2분의 1배가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x 대신 2x를 대입하게 되면 x축 방향으로 2분의 1배가 된다. 어떤 관계지? x 대신 2x를 넣었더니 역수만큼 실수배가 됐다. 이거 납득됩니까? 괜찮아?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얘네는 어떤 y 값을 이렇게 붙인다고 해도 얘 길이와 얘 길이는 정확히 길이가 똑같을 거라고. 왜? 얘네는 2분의 1배 이렇게 압축한 거니까 얘와 얘의 길이가 똑같지 않겠어? 2분의 1배 했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실수배를 생각을 할 수 있다고요. 알겠지? 오케이. 요 그림 지울게. 요 그림 지우고 이번에는 같은 x의 방향에서 한번 살펴보자. 같은 x의 방향. 아이씨. 잠깐. 난 세로 적는 게 너무 힘들어. 자,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돼 있고 똑같은 그림으로 y는 4x제곱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같은 x 값일 때의 y 값을 한번 볼까? 오케이? 얘는 몇 콤마 몇이니? x가 1일 때 y는 1이야. 얘는 1,4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죠? 오케이? 그리고 2의 값을 넣었을 때는 어떻게 되지? x가 만약에 2야. 그럼 얘는 2,4가 되는데 얘는 2,16이 된다. 맞니?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니까 봐봐. 내가 y의 값을 기준으로 만약에 바라본다고 하면은 얘는 y 대신에 내가 4분의 1을 y를 넣었으니까 y 대신에 4분의 y를 대입했다. 이러면 대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보니까 봐봐. 여기가 1,1이었는데 여기가 1,4야. 얘는 원래 y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y축 방향으로 몇 배가 됐지? 4배가 됐죠. 봐봐. 내가 아까 x 대신에 2x를 대입하면 역수배만큼 실수배 된다는 거 확인됐어요? 그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y축 방향으로 몇 배가 됐어? 4배가 됐다. y 대신에 4분의 y를 넣었으니까 얘가 4배가 됐다. 라고 해서 여기와 여기의 길이가 1대 3, 여기도 1대 3, 요거는 계속 유지된 상태로 이런 식으로 실수배가 된다. 뭔 느낌인지 알겠나요? 오케이? 자, 내가 근데 요 얘기 처음에 진행을 했을 거야. 뭐라고 했냐면 평행이동, 대칭이동, 얘네들은 모양이 바뀌는 게 아니다. 맞아요? 오케이? 근데 요 실수배는 모양이 바뀌는 거지. 이거 납득돼? 근데 봐봐, 너네 평행이동, 대칭이동으로 어떤 함수가 완전히 겹쳐진다 라고 하면 봐봐, 모든 1차 함수는 평행이동, 대칭이동만으로 겹쳐지니? 기울기가 다르면 안 겹쳐지지. 근데 기울기가 다르다는 건 어떤 일정 y는 x라는 요놈이 있을 때 얘를 y축 방향으로 3배 늘리거나 x축 방향으로 3분의 1배 이렇게 축소시키면 얘네가 이렇게 기울기가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니야?
뭔 느낌인지 알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함수를 바라볼 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뭐냐면 어찌됐든 이 함수에는 가장 기본 꼴이 있을 거야. 1차 함수는 y는 x가 가장 기본 꼴이고요. 2차 함수는 y는 x제곱이 가장 기본 꼴일 거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얘네가 가장 기본 꼴이겠지, 그지? 오케이? 우리는 이 얘네 기본적인 그 모양을 바탕으로 실수배와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하면 못 만들 함수가 없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이거를 1차 함수부터 하나하나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 이게 시발 대체 도형이동 진도랑 무슨 관련이 있는가?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이게 실제로 함수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돼. 알겠지? 그래서 오늘은 요거 이론 뭐 해봤자 4시 전에 끝내줄게. 알겠지? 그러고 문제 풀고 가는 걸로. 알겠죠? 아니, 4시 전까지는 못 끝내겠다. 또 설명할 것이니까 뒷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알겠지? 1차 함수를 먼저 보자. 1차 함수의 가장 기본 꼴은 내가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y는 x란 놈이야. 그치? 오케이? 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이야. 맞아? 기울기가 1이라는 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1대1. 요거 납득됩니까? 오케이? 자, 근데 내가 얘를 실수배를 해서 조금 얘를 변형을 시키고 싶어. 예를 들어 얘가 기울기가 2가 되게끔 변형을 하고 싶다고.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될까? 얘는 원래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얘는 x 대신에 2x가 들어갔으니까 x축 방향으로 몇 배? 2분의 1배. 그지? 2x니까 2분의 1배. 역수로 생각을 해주려고 그랬지, 그지? 오케이? 그러면 원래 여기 있던 1대1이라는 놈이 x축 방향으로 2분의 1배가 축소가 되니까 어떤 식으로 변해? 2분의 1 대 1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래서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변형이 돼요. 뭔 말인지 알아요? 오케이? 이렇게 실수배를 진행한 다음에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기울기가 음수가 되고,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아니라 다른 직선,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고.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 내가 아까도 얘기를 했다시피 모양이 바뀐다 라고 하는 거는 실수배밖에 없어. 맞지? 그러면 기울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실수배밖에 없다. 그럼 다시 말하면 기울기만 똑같으면 어떤 1차 함수든지 모양은 무조건 똑같다. 이거 납득돼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한 가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이렇게 되어 있어. 네모를 구해봅시다. 라고 한다면 1,2 대입하면 k 구하고 여기다 3,4 네모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라고 구한 애들도 있지만 사실 기울기가 3이면 무조건 여기가 1대3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x의 증가량이 이만큼 증가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y 증가량은 그럼 6이겠구나. 2 더하기 6은 8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방법들이 존재할 거라. 알겠지?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 여기는 몰라. A, B. 이렇게 돼 있어. 여기가 3루트 길이가. 그러면 A, B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 이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얘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하고 하면 뭐 2차씩 나오면 더러워지잖아, 그지? 근데 우리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면 여기 있는 어떤 범위를 잡아도 얘가 1대2가 된단 말이야. 맞아? 그렇다는 건 대각선이 몇이죠? 루트 5라는 소리지. 근데 여기 길이가 3루트 5래. 어떻게 바뀌어? 얘가 3배가 되니까 얘도 3배, 얘도 3배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x가 3만큼 증가할 거고 1에서 4가 될 거고 y 값은 6만큼 감소할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3이구나. 그래서 4, 마이너스 3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직선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는 실수배로 바뀌는 이런 기울기다. 여기까지 확인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운 게 뭐가 있지? 1차 함수 다음에 1차 함수 중학교 1학년 때냐? 2학년 때 배운
아마 중2 때 배울 듯? 하고 그 다음에 배우는 게 뭐지? 2차 함수죠. 2차 함수 한번 생각해보죠. 2차 함수는 가장 기본꼴인 y는 x제곱이야, 맞지? 오케이? 얘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얘는 무조건 원점을 지나게 되는데 내가 그랬지, 실수배를 하게 되면 얘가 x축 방향으로 축소를 시키거나 y축 방향으로 늘리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가 0,0이야. 오케이? 얘가 x가 1 증가하면 y는 1 증가한다. 맞니? x가 2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y는 4 증가하고 x가 3 증가하면 y는 9만큼 증가할 거야. 요거 인정하니? 오케이? 근데 봐봐, 우리가 얘를 만약에 실수배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실수배. y는 x제곱이었던 애가 뭐 x 대신에 뭐 ax를 넣었고 y는 a제곱 x제곱 뭐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y 대신에 by를 넣어갖고 by는 뭐 x제곱 이런 식으로 b분의 1 x제곱 이런 식으로 바뀌거나 하면은 뭐가 바뀌지? 최고차항의 개수가 바뀐다. 맞지? 아까 1차 함수에서 실수배를 통해서 기울기를 바꿀 수 있다 라고 했던 것처럼 2차 함수에서는 뭐가 바뀌어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바뀐다. 오케이? 그러면 그 최고차항의 개수만 똑같으면 모양은 완전 똑같은 거야. 평행이동하든 대칭이동하든 해서 우리가 겹치게 만들 수 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이걸로도 활용을 할 수 있어.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냐면 얘가 y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래. 얘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이야. 그러면 얘는 이 놈을 어떻게든 평행이동을 했다는 소리긴 한데 꼭지점의 좌표를 우리가 모르죠. 몰라도 1, 1, 2, 4, 3, 9 되는 사실은 알 수가 있다고. 오케이? 그럼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느냐? 여기 있는 점이 2,4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꼭지점도 아니야. 여기 있는 점이 2,4래. 그러면 여기 있는 4,네모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요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자. 오케이? 만약에 그래 이 조건도 있어야겠네. 여기가 x는 1이래. 오케이? 요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자. 그럼 얘는 x가 1 증가할 때 y가 1 증가해야 되지. 그럼 여기의 좌표는 1,3이라는 거 알겠네요. 1, 1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럼 얘는 x가 몇 증가했어? 3 증가했으니까 9만큼 올라가서 여기가 10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다. 굳이 우리가 a랑 b를 구하지 않더라도 이런 점들을 바로바로 알 수가 있다.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럼 얘를 실수배를 통해서 확장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자. 또 2차 함수가 있어. 이번에는 y는 ax 제곱이야. 이렇게 된 놈을 한번 보자. 얘는 어떻게 바뀐 거야? 여기서 여기로 오면 어떻게 바뀐 거죠? 사실 y 대신 a분의 1y를 대입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럼 y축 방향으로 몇 배죠? a배. 그렇다는 건 원래 1, 1, 2, 4, 3, 9 됐던 놈들이 어떻게 바뀐다는 거? 1이면 1 곱하기 a만 곱해주면 된다. 왜? y축 방향으로 a배 해준 거니까. 이거 납득됩니까? 만약에 2 증가했으면 4a, 9 증가했으면 9a 이런 식으로. 3 증가하면 3 증가하면 9a 이런 식으로 된다. 알겠지? 자, 그러면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얘가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래. 오케이? 그랬을 때 그래, 이렇게 한번 볼까? 어떻게 볼까? 여기가 8이고 여기가 4래. 얘는 몇 콤마 몇일까? 6 콤마 뭐시고 이런 식으로. 얘는 어떻게 볼 수가 있어? 얘는 지금 x축과 맞닿는 점이지. 그럼 얘는 8,0일 거야, 맞지? 근데 얘가 x축 요 길이가 2일 거예요, 맞지? 그럼 얘는 원래 몇 만큼 내려가야 돼? 원래면 4만큼 내려가야 돼, 그지? 근데 얘 앞에 있는 개수가 2분의 1이다 보니까 얘는 4 곱하기 2분의 1에서 2만큼 내려가야 된다. 그러니까 얘가 6,2다 이렇게 바로 알 수가 있는 거라고요. 뭔 느낌인지 알겠어? 오케이? 이런 식으로 너네가 실수배를 조금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알겠죠? 2차 함수 말고 또 배운 게 뭐가 있지?
원 나오죠. 원. 야, 원을 뒤지게 못 그려. 대충 이렇게 그려도 된다고 해보죠. 오케이? 얘가 지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는 놈이야. 오케이? 내가 얘를 실수배를 통해서 반지름을 좀 늘려보려고 그래. 오케이? 그러면 반지름을 늘리려면 예를 들어서 내가 반지름이 3인 원을 만들고 싶대. 그럼 내가 x축 방향으로 3배, y축 방향으로 3배 늘려야 돼. 맞지? 그러면 얘는 x 대신 몇을 넣어요? 3분의 1 x를 넣어야 3배로 늘어날 거 아니야. 그리고 y 대신 3분의 1 y를 넣어야 얘가 y축 방향으로 3배가 된다. 그럼 어떻게 돼? 9분의 x제곱 더하기 9분의 y제곱은 1. 이렇게 돼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9가 나온 거예요. 뭔 느낌인지 알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이것만 알고 있잖아? 너네 타원도 만들 수 있다. 타원 어떻게 만들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타원을 만든다고 생각해요. 이러면 어떻게 돼? 얘는 y축 방향으로는 실수배를 했나요? 안 했지. x축 방향으로만 2배를 했어. 그럼 x 대신 2분의 1 x를 넣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실제로 요놈의 방정식이 4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이렇게 돼. 진짜 이렇게 돼. 너네가 나중에 기하를 배우면 타원의 방정식을 배우겠지만 타원의 방정식은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 이런 식으로 배울 거예요. 타원이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가 b고 여기가 a 이런 식으로 배울 거야. 근데 실제로 고등학교 과정에서 실수배를 안 알려준 상태에서 이걸 배운다. 오케이? 실수배는 고등학교 과정에 실제로 없어요. 내가 함수 연구하다 보니까 씨발 이게 되네? 해갖고 그냥 한 거야. 알겠지? 근데 이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뭘? 함수의 원형을 이해를 하고 얘가 어떻게 변형이 됐구나 라는 걸 파악하는 게 이것만 한 게 없어요. 알겠지? 그래서 너네가 사실 수학을 못하는 편은 아니잖아. 인정? 내가 수학을 시험 존나 못한다. 없죠? 수학을 시험 존나 잘하는 것 같다. 또 없어?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야. 뭐냐면 너네 그거는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수학을 잘한다 못한다에 그 자기 객관은 안 돼 있어도 반 친구들 중에 꼭 한 명은 와, 저 새끼는 수학 존나 못하는 하는 애들 있지 않아요? 보면은 걔네들 특징이 뭐야? 함수를 존나 싫어해. 그러지 않니? 난 얘네들 막 1,1, 1,3 찍으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이런 애들도 있었어요 실제로. 함수를 싫어하면 싫어할수록 나중 가면 수학을 못하게 되고 함수를 좋아할 수는 없어 사실. 나도 함수를 좋아해서 그건 이상성욕이라 그래. 함수를 좋아할 수는 없어. 근데 거부감 없이 얘네를 갖고 이렇게 흔들어 놓을 수 있다 라고 하면 나중 가면 수학을 훨씬 더 잘하게 돼. 너네가 나중에 배울 게 3차 함수, 4차 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초월함수를 다 배워야 돼요. 지금 배운 거는 진짜 요만큼 배운 거야. 근데 나머지도 요 실수를 통해서 기본 꼴이 뭐고 얘네가 어떻게 바뀌었고 이런 걸 파악할 수 있거든.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볼까? 이렇게 영원히 이렇게 움직이는 요 놈이 있어. 이게 뭔 거 같아? y는 sin x야. 오케이? 이거 나중에 삼각함수에서 배울 거야. 배우지 않았냐? 니네? 수험 했던 애들이면? 그치? 얘는 봐봐. 만약에 내가 y는 sin 2x라는 놈을 그리고 싶어. x 대신에 2x 들어갔네? x축 방향으로 몇 배? 2분의 1. 그러면 요 주기가 절반이 된다고. 이렇게. 뭔 느낌인지 알겠어? 얘가 이렇게 절반이 된다. 이런 식으로 너네가 실수배를 알고 있으면 그림 그리기가 존나 쉬워져요. 애들이 막 sin x랑 sin 2x를 다르게 막 외우고 이러는 애들이 있는데 그게 결국은 보기 안 좋다. 너네가 나중에는 함수의 그래프를 제대로 그리려면 이거를 이제 활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걸 좀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 알겠지? 이거는 비단 모든 니네 유리함수, 무리함수도 배웠잖아. 실제로 유리함수, 무리함수에 대한 내용도 똑같아요. 이것만 간단하게 볼게. 너네 y는 x분의 1 이거 있지? 이거에 대해서 여기 위에 있는 x분의 k 이거 있지? k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라고 배웠어? 원점으로부터
멀어진다. 이렇게 배웠어요. K가 양수라는 가정하에. 그지? 오케이? 자, 그러면 얘도 결국에는 실수배가 진행이 된 거거든. 사실 얘는 XY는 1이라는 놈이야. 근데 XY가 K, 이렇게 K가 바뀌었다는 건 뭔 소리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봐봐. 얘가 이렇게 됐다는 건 X 대신 루트 K분의 1 루트 K분의 1X Y 대신 루트 K분의 1 Y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얘가 여기 있는 놈이 그러니까 K분의 1 X Y는 1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X축 방향으로 루트 K배만큼 Y축 방향으로 루트 K배만큼 됐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멀어졌고 여기가 원래 1,1이었는데 여기가 1,K 아니 뭐 K, 루트 K, 루트 K가 되고 이런 거라고. 왜? X축 방향으로 루트 K만큼 Y축 방향으로 루트 K만큼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오케이? 이런 것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숫자가 더러워서 너네가 씨발 저거는 억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알겠죠? 하여튼 그렇다. 도형이 이동할 때만 내가 사실 실수배를 설명을 할 수 있어서 그 실수배를 오늘 설명을 한 거고요. 오케이? 개념 설명은 일단 여기까지거든? 여기까지인데 이제 문제 풀고 집에 가 이러면 너무 무책임하잖아. 그지? 그래서 왜 전혀 무책임하지 않아. 전혀 무책임하지 않아. 자, 그래서 내가 뭘 볼 거냐면 유형 11 볼까요? 유형 11? 사실 다른 거는 너네가 좌뇌를 안 쓰고 문제를 풀어도 풀 수가 있을 거야. 근데 여기는 유형 11번 요거는 조금 내가 설명을 할 게 있기 때문에 요것만 한번 살펴볼게요. 봐봐. 우리가 그냥 문제에서 다른 뭐 유형 10번 이런 거 봐봐. 유형 10번에 40번 문제 봐봐요. 완을 대칭 이동하고 평행 이동하고 하면 겹쳐진다. 이거는 그냥 너네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잖아. 근데 유형 11번 요거를 보면은 결과만 띡 놔주고 씨발 이게 뭐라? 이걸 한번 구해보려.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고. 알겠지? 오케이? 이런 문제 푸는 방법을 좀 알려줄게요. 얘는 무조건 대칭 이동을 먼저 해주세요. 알겠지? 대칭 이동을 먼저 해. 그래야 안 헷갈려. 물론 평행 이동 먼저 해도 돼. 근데 그러면 헷갈리더라. 대칭 이동을 먼저 하고 평행 이동을 하세요. 뭔 말이냐? 봐봐. fx, y는 0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fy 플러스 1, x는 0 이렇게 바뀌었대. 그러면 우리는 얘가 대체 어떤 변화 과정을 거쳤길래 얘가 됐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 그거를 생각을 할 때 대칭 이동을 먼저 생각을 해달라고. 대체 얘가 어떤 대칭 이동을 겪었길래 x랑 y랑 위치가 바뀌었을까? 요걸 한번 보자고. 어떤 대칭 이동이 있어야 되죠? y는 x 대칭이 있어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얘가 y는 x 대칭 이동을 겪었기 때문에 fy, 뭔 일이야? 그래요. 어그로 확실하네. 이렇게 됐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대칭 이동은 끝났지. 뭐 부호 변화 없죠? 그냥 x랑 y랑 위치만 바꾸면 되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제 평행 이동을 한번 보자. 자, 얘가 이걸로 바뀌려면 태양아 어떻게 바뀌어야 돼? 태양아 어떻게 바꿔야 돼? Y쪽으로. 모르겠어요. 좋아요. 아니 사실 안 좋아. 자, 보자. 우리가 얘가 얘로 이렇게 바뀔 때 어떻게 대체 평행 이동이 된 거냐라고 했을 때 애들이 요걸 헷갈려요. 뭐냐면 일단 직관적으로만 보면은 y 플러스 그러면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지? 근데 가끔 애들이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 쌤, 여기는 원래 x 자리잖아요. x 자리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아닐까요? 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 누가 맞을까? 전자, 후자. 전자가 맞아요? 이게 맞다고? 오케이, 이게 맞아요.
알겠지? 너네가 어떤 대칭 이동과 평행 이동을 했을 때 너네가 배운 그 알고리즘이 있을 거야. 무슨 알고리즘?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이면 y 대신에 y-a를 넣는다. 그 알고리즘은 변하지 않아요. 알겠지? 얘가 어떤 위치에 있든 상관없이 그 알고리즘만 생각을 해줘. 뭔 말이냐? y 대신에 y 플러스 1이 들어간 거면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이다. 알파벳을 위주로 생각을 해달라고. 자리는 생각하지 말고. 알겠지? 그러면 우리는 원래 여기 있던 그림이 대충 그릴게. 뭐 이렇게 생겨봐. 그럼 얘는 일단 y는 x 대칭을 먼저 한 다음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을 하면 되잖아. 그치? 근데 얘 그림을 보니까 1,1, 여기가 1,1이네. 그럼 여기가 y는 x겠네요. 이거에 대해서 대칭을 해달라는 거잖아. 그치? 오케이? 얘에 대해서 대칭을 먼저 한번 해보자. 얘 이 점은 그대로일 거야. 그러면서 이 점은 어디로 가요? 1,2인 놈은 2,1로 가겠지? 얘가 1로 가는 거야. 그치?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점은 3,1이었던 놈이 1,3으로 가겠지? 그러면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되겠네.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해주자고요. 그러면 모양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답이 3번이다. 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지. 그지? 오케이. 자, 그리고 그러면 너네가 46번을 한번 풀어보자. 46번. 46번은 대칭 이동을 먼저 생각을 한 다음에 평행 이동을 봐야 되는데 얘는 평행 이동할 필요가 없지. 대칭 이동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선생님, 어? 2번이랑 3번 다 똑같아요. 뭐라고? 답이 다 똑같아요. 그러면 뭐 주관식으로 바꾸죠. 빨리 답이 다 와요. 근데 예전에도 이랬던 적 있지 않니? 그지? 아마 같은 문제를 긁고 왔을 때는 물론 내가 만든 거 아니야. 일단 뭐 주관식으로 한번 그려봐요. 그럼 이렇게 보자. 얘는 대체 어떤 대칭 이동을 겪었길래 얘가 이렇게 됐을까? 일단 x랑 y랑 위치가 바뀌었네. 그러면 얘는 y는 x 대칭 무조건 있었을 것이다. f y, x는 0 이렇게 됐어. 얘가 이게 되려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죠? 그렇지. 왜? y 대신 마이너스 y가 됐으니까 얘는 x축 대칭이 있어야 된다. 맞지? 선생님 근데 원래 얘는 x 자리였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고. 알겠지?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얘는 x축 대칭이 있었을 것이다. 그럼 그림 자체가 원래 이렇게 생겼었는데 얘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들어가면 어떻게 바뀌어?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얘를 또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하면은 이렇게 돼. 그래서 답이 1, 2, 3, 4, 5다. 그런 문제죠. 그렇게 된 거야. 좋아요. 이런 식으로 간 거고. 이해가 됩니까? 지울게. 지울게요. 자, 그 다음 점에 대한 대칭 이동과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 요거를 좀 살펴보자. 우리가 일반적인 점에 대한 대칭 이동 요거를 살펴볼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 뭐가 있죠? 유일하게 알고 있는 거 원점 대칭이지. 그치? 오케이? 자, 원점 대칭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내가 요 점에 대하여 얘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할 거래. 그러면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여기 있는 원점을 기준으로 얘가 정확히 같은 거리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다. 맞니?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아니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봐봐. 원점에 대한 대칭은, 자, 원래 정의는 이거예요. 원점을 기준으로 얘 이렇게 수직한 직선 두 개를 그려. 그 다음에 요 축에 대해서 대칭 한번 하고 요 축에 대해서도 대칭 이동 한번 한다. 아니 뭐야 씨. 얘가 여기서 이렇게 간 다음 얘가 이렇게 간 거야. 길이가 오케이? 요게 원점에 대한 대칭
대칭 이동의 원래 그 기본 정석이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점에 대해서 얘를 이렇게 대칭 이동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점들을 일일이 하나씩 옮겨도 되지만 얘를 이렇게 바라봐도 된다는 거야. 점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얘를 똑같이 이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 한번 하고 그 다음 얘도 이렇게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이게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요. 알겠죠? 오케이.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얘가 2,3이래요. 그럼 얘가 x는 2, y는 3이지. 그리고 x는 2.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를 함부로 대칭 이동을 할 수 있나? 없어요, 사실.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요 정의를 좀 활용을 할 거야. 여기 있는 요 정의. 어떤 정의냐면 봐봐. 여기 있는 점은 이렇게 나와 있을 거지. 3,2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여기가 0,0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를 A, B라고 한번 놔볼게. 그러면 우리는 원점 대칭에 의해서 얘와 얘 사이의 거리와 얘와 얘 사이의 거리가 완전 똑같아야 돼. 이거 인정합니까? 왜? 중점이니까. 중점? 우리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 공식 기억나요? 그거 기억 안 나더라도 중점 공식은 알고 있을 거야. 뭐냐면 2분의 A 더하기 3, 2분의 B 더하기 2. 요게 얘와 얘의 중점이지, 그지? 오케이? 이게 0,0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A랑 B를 바로 구할 수가 있다고요. 알겠지? 오케이? 납득? 오케이. 그 다음 직선에 대한 일반적인 대칭 이동 아니야. 예제 한번 먼저 풀어보자. 예제. 오케이. 50번 볼게요. 50번. 원을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원의 방정식은 이라고 돼 있어. 일단 얘를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너네 원의 방정식 뭐 까먹은 거 아니지? 다 기억나지? 얘 중심의 좌표 뭐야? 3,-4 반지름은 5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얘를 지금 점 2,1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고 싶대. 어떤 느낌이냐? 원이 이렇게 있는데요. 요 점에 대해서 얘를 대칭 이동하고 싶대. 그럼 어떻게 대칭 이동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봐봐. 여기 위에 있는 점들을 전부 다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는 건 좀 쉽지가 않아. 근데 어차피 나는 아까 뭐라 그랬냐면 평행 이동을 하든 대칭 이동을 하든 모양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어. 그지?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나와요? 어떻게 그렇게 나와요? y 제곱 플러스 8이 아니라 그냥 y 제곱 플러스 8이 아니라 y 제곱 플러스 8이어가지고. 아, 그냥 8이야? 아, 8 Y인 줄 소리. 어떻게 되냐? Y 제곱 이렇게 나오나? 이렇게 되겠네요. 소리. 오케이. 자, 그럼 원이 조그마한 원이 있고요. 어쨌든 요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얘는 아무리 대칭 이동을 해도 반지름은 변하지 않는다. 모양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어찌됐든 중심이 3,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중심만 사실 대칭 이동을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이렇게 대칭 이동을 하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점이 3,0을 2,1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 점 요거를 모르니까 얘를 A, B로 한번 놔보자고. 그러면 2분의 A 플러스 3, 2분의 B 플러스 0 뭐 하는 거냐면 얘랑 얘의 중점을 구한 거예요. 중점을 구하면 뭐가 된다고? 2,1이 된다. 그렇게 되면 A 더하기 3이 4니까 A는 1이 될 거고 2분의 B가 1이 되니까 B는 2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겠지. 그랬을 때 대칭 이동한 원의 방정식 같은 경우는 중심의 좌표가 1,2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이어야 하니까 x-1의 전체 제곱에 y-2의 전체 제곱이 1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그치?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직선. 일반적인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도 한번 볼게. 얘들아, 내가 아까 y는 마이너스 x,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원점 대칭을 하고 y는 x 대칭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 그지? 기억나요? 오케이. 걔가 왜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봐봐. y는 마이너스 x라는 놈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어떤 a, b라는 점이 한번 있다고 생각을 해봐. 얘를 y는 x에 대해서 내가 대칭 이동을 해볼게. 그러면 실제로 생긴 모양 꼬라지는 어떻게 돼요? 얘가 이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데칼코마니 우리 예전에 했던 것처럼 얘를 이렇게 축을 이렇게 대칭 이동을 한다, 이런 느낌이지, 그지? 그럼 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볼게. 얘가 길이가 이렇게 똑같게끔 이렇게 대칭 이동이 될 거다, 맞니? 근데 길이가 똑같을 뿐만 아니라 요 대칭되는 경로가 요 직선의 수직이다. 요거 납득되니?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점을 x, y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x, y는 a, b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볼게. 첫 번째, 중점. 봐봐. 2분의 a 더하기 x랑 2분의 b 더하기 y. 얘와 얘의 중점은 기본적으로 어디 위에 있어야 돼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어야 된다, 맞니?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걸 한번 풀어볼게. 2분의 b 더하기 y가 마이너스 2분의 a 더하기 x가 되고, 요거 이렇게 날려버리면 얘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봐줄까? x랑 y만 이렇게 한번 남겨놓고 봐볼까? 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런 식으로 놓을 수 있겠나? 오케이? 요 조건 하나. 근데 중점만 가지고는 우리가 문제를 못 풀어요. 두 번째, 기울기 조건도 한번 볼게. 기울기. 봐봐. 우리가 어떤 두 직선이 수직이면 어떤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근데 어차피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 기울기가 몇이어야 돼? 1이어야 돼. 그렇다는 건 x 증가량 a-x분의 y 증가량 b-y, 얘가 1이어야 된다는 소리죠. 그럼 다시 정리하면 b-y가 a-x가 돼야 되고, 얘를 다시 정리하면 x-y라는 놈이 어떻게 되죠? a-b 이렇게 됩니다. 이 두 조건이 나왔네. 그럼 얘네를 연립하면 우리가 x랑 y를 찾아볼 수가 있다. 더해볼게요. 더해보면 2x가 몇이 되죠? 마이너스 2b. 그럼 x는 마이너스 b가 되고, 빼면 2y가 마이너스 2a가 되네. 그럼 y가 마이너스 a가 된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y는 x 대칭을 진행을 한 다음에 원점 대칭도 진행을 한 결과가 나온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으면, 봐봐, 우리는 이 결과를 통해서 일반적인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도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어떤 걸로? 중점 조건과 기울기 조건으로. 왜? 어차피 우리는 이 점과 대칭 이동된 요 점을 이렇게 이은 선분은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뭐? 수직 2등분 된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으니까. 알겠죠? 수직 2등분 조건 통해서 중점과 기울기를 구해주면 문제 푸는 게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알겠지? 자, 그래서 볼게. 54번으로 한번 볼까? 54번. 54번 보면 어때요? 어떤 원이 있는데 얘를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더니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됐대. 이번에는 직선을 구하는 거네. 직선. 그럼 봐봐. 어쨌든 원의 방정식이 x-2의 전체 제곱에 y-5의 전체 제곱은 몇 나오냐? 4에서 25 온 다음에 28 돼야 되니까 1. 그리고 얘가 어떻게 바뀐 거냐면 x-4의 전체 제곱에
y-3의 전체제곱은 이런 식으로 바뀌겠네. 일단 C는 바로 구할 수가 있겠네요. 왜? 반지름은 변하지 않을 테니까. 얘는 전개를 하게 되면 귀찮아. 이렇게 한 다음에 얘는 이제 더하기 16번 더하기 9 그리고 넘어오면 빼기 1 이렇게 되니까 C는 24가 된다는 사실은 일단 알 수 있겠네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얘가 대체 어떠한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됐길래 얘가 이렇게 된 거냐 라고 보면은 얘가 y는 ax 더하기 b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원래 2,5였던 점이 이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이렇게 됐더니 여기가 4,3이 됐다 이런 느낌이잖아, 그지? 오케이? 그럼 우리는 중점 조건과 기울기 조건을 통해서 a하고 b를 한번 구해보자고요. 알겠지? 일단 기울기 조건 먼저 볼까? 2,와 4,3의 기울기는 어때? 이거니까 마이너스 1 맞니? 오케이? 그러면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면 a는 몇이에요? 1. 왜? 수직이니까. 그죠? 그래서 a가 1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아챌 수가 있고 그 다음 중점 조건을 보면 2분의 4 더하기 2, 2분의 3 더하기 5 얘는 구해보면 3,4 이렇게 되네. 그러면 여기가 3,4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얘는 기울기가 1이면서 3,4를 지나는 직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그럼 b도 1이 나온다.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y는 x 플러스 1 그래서 a가 1, b가 1, c는 아까 24였죠? 그래서 26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약속했던 4시가 지났네. 유형 14번만 빠르게 보고 끝낼게요. 빠르게. 에이. 유형 14번을 보면은 줄게. 야, 14번이 아니라 유형 14번. 점에 의한 대칭 이동의 거리. 요거는 봐봐. 대표적인 문제가 이제 55번이에요. 55번 문제인데 이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동점이 뭐고 정점이 뭔지를 꼭 생각을 해주세요. 동점과 정점. 한자를 다들 그래도 할 수는 있겠지. 동점이 뭐야? 움직이는 점. 정점은 멈춰 있는 점. 이거예요. 그지? 얘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A랑 B라는 점은 지금 정점이야, 동점이야? 정점이야. 박혀 있는 점이라고. 그지? 근데 P랑 Q는 55번 문제. 얘는 동점이야. 그지? 움직인다고. 얘네 조건에 따라서. 그지? 그러면 봐봐. 우리는 A라는 놈이 이렇게 있을 때 P라는 놈의 위치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변할 거라고. 맞지? 그랬을 때 우리는 요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지금 이거의 최소값이래. 근데 이거는 우리가 조금 편하게 문제를 바꿔볼 수가 있는데 뭐를 통해서? 대칭 이동을 통해서. 알겠지? 대칭 이동을 왜 쓸 수 있냐면 원래 여기가 P라는 놈인데 우리가 구할 건 여기다 쓰면 AP 더하기 PQ 더하기 QB 요거를 구해야 돼. 요거를 구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AP라는 놈을 A를 지금 어차피 얘는 정점이잖아, 그지? 정점을 이거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A 다시라는 놈이 마이너스 1,4 이런 식으로 바뀐다, 맞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있는 요 놈하고 여기 있는 요 놈하고 길이가 똑같아진다는 거야. 왜? 어차피 봐봐, 이 P라는 놈이 서식하는 곳이 어디 위야? Y축이지, 그지? 그렇다는 건 어차피 얘네 길이와 얘네 길이가 이 서식지를 기준으로 대칭을 했기 때문에 얘가 P가 아무리 움직여도 길이가 똑같을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AP라는 놈이 A-P로 대체가 됩니다. 괜찮니? 오케이? 그 다음 PQ는 그대로 냅둬. 왜냐면 얘네는 어차피 움직이는 점이에요. 우리가 못 건드려. 근데 요 B라는 놈도 결국에는 정점이잖아. 정점. 어떻게 바꿀 거냐면 얘는
Q의 서식지인 X축에 대해서 얘를 대칭 이동을 하는 거예요. 6,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QB라는 놈의 길이가 QB-로 대체가 된다. 이렇게 여기 길이가 똑같게 바뀐다. 뭔 느낌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얘의 최소값을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원래는 이렇게 꼬불꼬불 이렇게 되어 있던 길이 이렇게 바뀌면서 결국에는 정점과 정점이 끝으로 가는 이런 새로운 새로운 서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로 바뀌었다고. 맞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가 있어? 어차피 얘네와 얘네 사이에 거리, 요 경로상에 어차피 x축과 y축 위에 점들이 하나씩 무조건 있기 때문에 얘네 길이의 최소값은 얘와 얘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움직일 때, 오케이? 그때의 길이가 최소가 되는 거고, 그때 q의 위치는 여기가 되겠죠? p의 위치는 여기가 되겠고, 오케이? 오케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요 경로상에 있는 놈들 동점 있잖아, 동점. 오케이? 동점의 서식지를 기준으로 대칭 이동을 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알겠지? 동점의 서식지 기준으로 정점을 대칭 이동한다. 뭔 느낌인지 알겠지? 오케이? 예를 들어 58번 한번 58번 보면 정점이 뭐예요? A야. BC는 다 움직이는 놈이야. 근데 B의 서식지는 어디죠? Y는 X. 그리고 C는 X축이야. 그죠? 그러면 정점인 A를 기준으로 우리는 A 다시 그리고 A2 다시 이런 애들을 뭐에 대해서 B의 서식지인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한번 하고요. X축, C의 서식지인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한번 하면은 얘를 일직선으로 또 세울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최소값 구하는 거야. 알겠죠? 문제들이 보면 진짜 다 어렵지가 않아. 맞지? 다 할만하다는 느낌이죠? 괜찮나요? 그래서 도형이동 관련해서 설명할 건 여기까지고, 실수배는 그러니까 사실 오늘 내가 진짜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사실 실수배예요. 근데 문제에서 여기에 담겨있기가 쉽지가 않아. 사실 실수배 관련해서